네, 크리베이트는 크리에이트 플러스 이노베이트의 합성어로 휴먼 센터드 이노베이션 컴퍼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의 혁신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고요. 저희가 이제 그 하는 업을 아이디어 컨설팅이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그냥 이제 단순히 세탁기를 좀 어떻게 좋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가구랑 세탁기를 결합시켜가지고 이런 이제 의류 관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기도 하고요.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서큘레이터랑 공기청정기를 합쳐서 단순히 이제 두 개를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려면은 이 깨끗한 공기가 이제 더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으려면 뭐 형태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방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세기 같은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뭐 플랫폼으로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 회사는. 그래서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도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아이디어 AI라고 해서 크리베이트가 계속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메서덜러지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 카드라는 이런 방법적인 부분도 정리를 해보고 또 이걸 이제 포항공대에서 활용하시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크리베이트 오프너라는 툴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도 계속 이런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면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킬러 띵킹이라고 이렇게 책도 쓰게 되었는데요. 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디어들이 저희 회사에 이제 축적이 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면 좋을까?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걸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거나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마인드맵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크리베이트에 이미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맵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마인드맵이라는 게 결국 이제 관계도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을 때 그 어떤 아이디어에게 갖다 붙으면 좋을지 이런 이제 마인드맵이 오토메이션 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치중돼 있구나 또 어떤 부분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제 빈약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고 분명히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주변으로는 저런 식의 이제 매핑이 될 텐데 키워드랑 키워드 사이의 뭐 연관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수식하는 어떤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 속성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관계를 따지면 분명히 이런 마인드맵 오토메이션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과제였고요.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과제는 그린테크 관련한 부분인데요. ESG 뭐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학교에 계신 분들도 ESG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최신 나오는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혁신들을 봐도 전부 다 ESG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ESG 관련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라고 봤더니 이제 개념이 뭐해서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인식들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크리베이트는 ESG 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UN에서 얘기한 이제 SDG 그리고 뭐 UNGC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12개의 주제로 정리를 해서 각 주제별로 뭐 예를 들어서 물이다 그러면 이제 물 안에도 뭐 부족 문제, 식수, 폐수, 가뭄, 해빙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정리해서 총 60장의 카드를 만들었고 이것들도 이제 개별 다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도 구성을 하고 각 강의에는 뭐가 문제고 이게 왜 문제고 얼마나 심각하고
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그친다면 크리베이트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베이트 ESG 아이디어 엔진을 통해서 아이디어까지 도출하게 합니다. 그래서 2021년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면서 이 천연 야자잎은 생분해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주제로 시작을 했었던 게 그러면 이제 버섯 균사체 얘기가 나오고 그 버섯 균사체로 이런 이제 스티로폼을 좀 대체하는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막 얘기가 되다가 2022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러면 균사체에 커피 찌꺼기 같은 것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부표라고 얘기하는 이제 천연 그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해양 쓰레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서 이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부표 쪽이랑 그리고 또 한쪽은 이런 이제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디벨롭이 됐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린테크 중에서도 특히 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관심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포스텍에 계신 분들이랑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양 쓰레기라고 하면 이제 해안 쓰레기도 있고 또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도 있고 또 심해에 이 친척되어 있는 쓰레기들도 있고 사실 이제 어떤 쓰레기의 발생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그 외국에서 온 해류를 따라 넘어서 온 이제 쓰레기, 뭐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,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굉장히 이제 사실 이것도 들여다보면은 디테일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망이라든지 폐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해결을 해도 혹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부표 지금 플라스틱으로 스티로폼으로 쓰는 이제 이 부표를 친환경으로만 바꿔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.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 육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와도 결국은 그거를 이제 땅에다가 그냥 갖다 묻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어려움들도 있고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그래서 크리베이트가 좀 다른 회사들이랑 다른 점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도 추진 중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특허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회사의 아주 스페시픽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크리베이트가 이제 이전에 다른 회사들을 컨설팅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시너지를 내서 이 새로운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타 회사들이랑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크리베이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을 때 그 아이디어들을 어떤 단계도를 가진 마인드맵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제 하나랑 그리고 그린테크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뭐 해양 쓰레기 관련한 이슈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 하나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천연 그 생분해성 이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수산법 같은 것들이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장에서의 기회 창출의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이제 마켓적으로는 이 콜드체인에서 이런 스티로폼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발굴을 해서 뭐 이번 스타트업으로도 고민들을 하고 있는 만큼 후속적으로 계속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 이제 소극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거를 내가 그냥 조금 해결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보다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 시간을 조금 줄이고서라도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받고 싶어서 이제 제가 발표하는 시간을
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. 그래서 혹시 네,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 현장에서